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즐거파생꾼입니다. 이제 다음 주 시장 한번 분석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는 설날이 끼어 있습니다. 이제 월, 화, 수 동안 매매 가능하고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설날이 끼어 있네요. 양압도 굉장히 높은 한 주였고, 흐름상 월, 화, 수, 목요일까지구나. 이번 주 월, 화, 수, 목요일까지 가능하네, 그죠? 23일 날까지 가능하네요. 잠깐만 제가 달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23일 날까지. 24일부터 해서 4, 5, 6, 7 대체 휴무까지, 그죠?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럼 이번 주 4일은 만기일까지 월, 화, 수, 목은 가능하겠다, 그죠? 자, 일단 미국장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국 다우존스인데요. 금요일 날 또 올랐네, 그죠? 지금 나오는 뉴스 중에서 가장 큰 뉴스가 뭐냐 그러면은 미국 트럼프의 탄핵 문제입니다, 그죠? 탄핵 문제. 근데 하원에서는 통과되었고요. 상원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별로 없지, 그죠? 3분의 2 정도가 돼야 되니까. 근데 지금 공화당이 54석 100석 중에서 54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집권당이 54석을 가지고 있으니까 탄핵이 되려면은 70%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되는데, 그죠? 지금 공화당이 54%를 가지고 있으니까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지금 나왔던 뉴스가 뭐냐 그러면 트럼프가 그 정보를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뭐 약간 악재성 자료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정가에서는 우리나라 정치계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이제 대선을 앞두고 나서 이제 온갖 모략과 뭐 이렇게 뭐 악플과 나쁜 뉴스들이 집중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정치와 지금 경제 혹은 주식시장 이렇게 나눠져 있으면요. 사실 우리나라는 이게 이렇게 약간 붙어 있습니다. 이놈의 감기가 아직 안 떨어지네요. 정치와 경제가 이렇게 이렇게 합쳐져 있거든요, 대한민국은요. 근데 미국은 원래는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되는데 지금 완전 분리되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경제가 얼마나 좋은 걸까? 그러니까 뭐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미국 경제 지표를 한 번씩 보면은 괜찮네 뭐 이런 정도의 미국이 지금 현재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 걸까 말이지, 그죠? 에서 체감이 안 돼요. 뭐 경제지표, 고용지표 뭐 이런 것을 우리가 경제학자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좋은 건지, 실제로 또 좋은 재료가 나왔다고 해서 주식시장이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미국 주식시장에서 이렇게 상승을 하는 요인을 이렇게 쳐보면은 우리나라 역대로 어떤 흐름을 보면 되겠는데요. 우리나라와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미국은 이렇게 꺾인 상태에서 계속 올라간 상태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역대 최고점이 이 자리란 말이지, 그죠? 예, 이 자리.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는 여기 밑에 이렇게 이 자리에서 있거든요. 300대에 있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나라가 340대지, 그죠? 최고점이 340대인데요. 364구나. 364인데, 선물 만기라는 것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좀 떨어지니까 340대 정도를 고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요. 340대 정도를 보면은, 우리나라는 300대에 있는 상태거든요.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근데 미국은 여기서 돌파를 해가지고 이만큼 가 있는 상태죠. 우리나라로 치면 한 360에서 380 정도에 와 있는 거죠. 우리나라 선물지수로 보면. 근데 이렇게 시장이, 미국 시장이라는 시장이, 거대한 시장이 이렇게 올라버리면, 이 안에서, 지금 이 지점과 이 지점 중간 정도 라인이라 그러면 요 지점이다, 그죠? 여기서 우리 매도 천 세력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근데 이때쯤 나왔던 뉴스가 뭐냐 그러면요. 이제 미국 시장 하락에 대비해서 매도 포지션을 강화하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거든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로 치면 외국인들이
이 매수 포지션과 매도 포지션이 있는데요. 이 매도 포지션에 기울어졌다는 얘기지, 그죠? 그럼 둘 중에 하나겠죠. 조만간 주가가 떨어지거나. 우리나라는 보면 이렇게 올랐다가도 급락하고 급락했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또 급락하고 이런 모양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이 포지션에 따라서. 근데 미국은 지금 조정 없이 계속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평균 단가로 봤을 때도 이 정도 가격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손실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매도 치는 사람들이 손해가 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때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들이 보면은 이제 옵션으로 매도를 친 세력들 수천억 정도 수조 정도의 하락을 대비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었거든요. 그 기사를 잊어버리면 안 되겠지, 그죠? 그러면 지금 얼핏 잡았을 때 수조 원 정도가 평균 단가 요 자리 정도에서 지금 매도 포지션을 보유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죠? 근데 주가는 이만큼 올라버렸기 때문에 지금 손해가 엄청나게 나 있겠죠. 왜? 이게 옵션이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고 해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돌아온다고 해서 여기서 샀던 사람들의 평균 단가가 여기라고 가정했을 때 본전이 오겠냐 말이죠. 본전이 안 옵니다. 그죠? 왜? 옵션이니까. 그럼 최소한도로 이 근처까지 와야 된다. 그죠? 요 사이익 정도까지는 와야지만 이때 평균 단가적으로 매도 쳤던 사람들이 이제 본전 정도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본전 정도. 그러면 3월 만기잖아, 그죠? 예, 옵션 선물 만기가 3월입니다, 그죠? 미국도 마찬가지로 3월이죠. 3월 세 번째 주 금요일이지, 그죠? 미국은 3월 세 번째 주 금요일이 만기인데 이때까지는 주가가 이 정도 안에 내려와야지만 얘네들이 본전을 하고 빠져나갈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은 내려올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시장이 이렇게 계속 올라와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샀는 사람들이 로스컷에 그러겠지. 로스컷에 그죠? 어떤 사람 A라는 세력과 B라는 세력, C라는 세력, D라는 세력이 있지만 A라는 세력은 난 보유, B라는 세력은 초단기 매매자들, C라는 메이저는 중기 투자가, D라는 메이저도 뭐 중기 투자가. 근데 손실이 제한 폭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투자 금액의 10% 손실, 10% 이상이면 로스컷, 여기는 5%가 로스컷, 여기는 30%까지 30% 로스컷 이렇게 기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손실 요만큼씩 손실이 추가로 나버렸잖아요, 그죠? 이 추가로 나는 손실에 따라서 어떤 메이저들은 지금 로스컷이 되기 때문에 환매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매도 찾는 것을 환수해야 된다는 얘기죠. 자, 매도 찾는 것을 환수하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매수를 해야 되겠지, 그죠? 매도의 반대는 매수니까, 그죠? 그러면 주가는 뭡니까? 또 올라갈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30%짜리 30% 정도의 로스컷 되는 사람들이 또 이까지 올라버리면 여기서 로스컷 하니까 또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악순환이 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이래서 이상 상승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상 상승이 계속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도 약간 그런 조짐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미국이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지금까지요. 자, 미국 주식을 한번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보시면 주봉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월봉을 보고 계시는데요. 지금 월봉의 모습 한번 보십시오. 지금 미국이 1990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뭐 대충 껐을 때 이렇게 박스권에서 놀고 있었다, 그죠? 박스권에서, 그죠? 박스권에서 놀고 있다가 다음 박스권까지도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지금 또 올라가고 있죠. 지금 어떻습니까? 이렇게 선을 5개를 꺾어 보겠습니다. 하나, 1번, 2번, 3번, 4번. 지금 현재 위치는 어떻습니까? 3번과 4번의 한 절반쯤 있겠다, 그죠? 절반 조금 못 미치고 있는 상태지, 그죠? 그러면 이 패턴대로 만약에 간다라고 가정하면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는 여지가 있다는 얘기다, 그죠?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앞전에 이 자리에서 잡았던 사람들이 로스컷이 들어오면서 주가는 또 이상 상승을 또 계속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미국이 떨어진다, 올라간다 하는 거를 해석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 이렇게 지금까지 98년도 이후로 약 20년 넘도록 지금 이런 흐름을 보인 적이 없어요, 지금요.
이런 흐름을 보인 적이 없어요. 앞전에 우리가 한번 봤던 모습이 요 자리인데, 그죠? 요 자리, 그죠? 요 자리, 쌍봉을 찍고 떨어졌는 거지, 그죠? 합쌍봉 찍고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죠? 쌍봉 찍고 급락이 나왔는데, 그 이후로 또다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 대체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이건데, 뭐, 이런 거는 우리들이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분석할 필요도 없고, 분석한다고 해서 주가가 떨어지는 거 관계없습니다. 분석한다고 해서 떨어지는 거 관계없으니까, 뭐, 그냥 그런갑다 하고 이렇게 쳐다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미국은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아이고 올라가는구나 뭐 생각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요. 저 내심 생각하는 거는 이 정도 올랐으면 좀 떨어져야 될 건데 라는 생각을 제가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개인들 생각과는 완전 다르게 지금 시장은 전혀 떨어질 마음이 별로 없어 보이죠. 여기서 바로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어떤 원리라든가 이해를 가지고 이건 떨어집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재수 좋았던 거지, 그죠? 단순히 재수 좋았던 게 아닐까, 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별 의미 없는 하락에 대한 공방은 할 생각이 별로 없고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 잠깐 제가 분석을 하면서 선을 한번 꺼놔 봤는데요. 자, 요렇게 네 가지 선을 한번 꺼 봤습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그죠? 예,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니까. 여기 폭과 요 폭, 그죠? 이렇게 연결을 시켜보면은 지금 현재 시점은 요 폭만큼 간다라고 봤을 때, 폭만큼 간다고 봤을 때 어느 정도 고점까지는 오긴 왔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자리가 이미 추세선은 돌파한 상태고요. 추세선은 돌파한 상태고, 그래서 이게 요 빨간색 라인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거 봐서는 그냥 29,400 정도 되네, 그죠? 29,400. 뭐, 지금 3만 근처까지 지금 거의 다 올라오고 있는 상태인데, 29,400 정도가 또 다음 선의 저항이 보이는데, 지금 대략 보면은 한 1000포인트씩 올라간다, 그죠? 요 선 하나가 1000포인트거든요. 여기 1000포인트씩이거든요. 1000포인트씩 정도, 이렇게 놓고 보면, 이거를 돌파해버리게 되면은 뭐 34,400까지 갈 수도 있다, 그죠? 예, 그 위에, 그 밑에 있는 게 3만이라 하는 자리일 거고. 그래서 사실은 별 의미는 없어 보인다. 그럼 우리나라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까 전에 미국하고는 많이 모습이 또 틀립니다. 그죠? 연결 선물로 보는데, 340. 자, 전반적으로 월봉을 가지고 한번 보면요. 제가 잠깐 개장 전에 한번 살짝 꺼 봤었는데요. 이 상승과 하락의 마무리 지점에서, 지금 현재 우리 위치를 한번 보려고 이렇게 한번 꺼 봤습니다. 꺼 보니까 295자리를 돌파를 살짝 했고, 지금 모습상으로는 295와 317 사이에 와 있습니다. 그죠? 사이에 와 있는 상태다. 이 50% 지점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갈 수 있는 한도는 현재 상태에서는 317 정도가 보입니다. 303과 317은 약 13포인트 정도 차이 나네, 그죠? 13포인트. 근데 요즘 시장을 보시면은 요 273에서 295까지 가는데 일주일밖에 안 걸렸어요. 그죠? 요 최근에 올랐으니까 일주일밖에 안 걸렸어요. 그럼 여기서 요만큼 올라가는 거 빠르면 일주일 안에 가능하겠죠. 그러면 이제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가 문제다. 그죠?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 어쨌든 중요한 거는 뭡니까? 어느 정도 선에서 주가는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주가는 떨어지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월요일날 한 모습을 보시면 아침에 305에서 출발해서 306.5까지, 그죠? 급등을 했다가 거기서 폭락을 했습니다. 그죠? 고점에서 폭락을 해버렸어요. 4포인트 정도. 그러다가 막판에 1포인트 정도 다시 복구를 하긴 했는데, 추세선을 새로 한번 꺾어 보니까, 그렇다, 그죠? 참, 일봉으로 분석하기가 상당히 힘드네요, 지금요. 왜냐, 그러면, 월요일 날 또다시 이걸 돌파해버리게 되면, 이 선은 별로 의미가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추세는 돌파를 해버리고 나면은 새로운 추세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조금 분석하기가 좀 많이 껄끄럽네요. 계속 올라간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지금 이 추세대로 움직인다고 앞으로는 이 추세대로 움직인다고 봐야 될지 요 고점을 향해서 이 추세대로 움직인다고 봐야 될지 조금 더 올라간다고 봐야 될지 미국 봐서는 우리나라로 보면은 당연히 떨어져야 됩니다. 이거 우리나라만 봤을 때는 이 고점을 다시 한번 찍고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여기까지 한번 와야 되는데 미국은 지금 밑도 끝도 없이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라 가지고 우리나라 차트만 보고 지금 미국 차트를 떨어질 거다. 주간에 떨어졌잖아요. 그죠? 떨어졌잖아요. 그럼 이래 되면 야간에 어디 됩니까? 야간에 하락이 나와야 돼요. 원칙상으로 야간은 하락이 나와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됐다? 야간이 또 올라버렸지. 그죠? 왜 올랐습니까? 미국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의 차트 모양 봤을 때는 주간에 이런 모양이 나오고 나면 다음날은 떨어져지 정상이거든요. 개발하기 나와야 정상이라는 얘기죠. 근데 개발하기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는 얘기죠. 안 나온다. 또 야간장은 1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그죠? 오르다가 막판에 물론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조금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외국인인데요. 이 외국인이 보시면 장중에 4천억 정도를 매도하다가 또 막판에 조금 환매를 해가지고 2,900억 매도를 쳤지. 그죠? 또 야간장 가니까 또 사고 있어요. 300억, 400억. 좀 헷갈린다. 그죠? 예, 외국인들이 의지가 뭐냐. 그러면 지금 외국인들이 이 주가를 올렸던 게 외국인이니까 지금 외국인은 계속 매도를 친다. 매도를 치는데 아직 보유하고 있는 수익이 나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많이 있다. 요만큼 팔고 요만큼 팔고 요만큼 팔고 요만큼 팔고 다 팔기 전에 주가를 급락시키진 않을까 그냥. 그리고 시장이 미국이 또 올라간다 싶으면 어떻습니까? 판 거를 다시 사는 거예요. 왜? 이만큼 어차피 다 수익이니까. 그러니까 뭐야? 주가는 또 올라갑니다. 이렇게. 지금 이런 순환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게 시장이 다이나믹하게 좀 올랐다가 내렸다 올랐다가 내렸다 이렇게 움직이는 시장이라 그러면 좀 분석하기가 쉬운데 지금은 이놈의 가래 진짜. 올라갈 때도 그렇고 내려갈 때도 그렇고 되게 좀 애매한 상황이다. 그죠? 좀 올라가려면은 지난번처럼 획기적으로 좀 팍 올라가면 좋은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 앞전에 1월달에 작년 1월달에 보다시피 그죠? 이런 획기적인 흐름, 상승에 대한 획기적인 흐름, 하락에 대한 획기적인 흐름, 상승 이게 거의 한 달치 정도 되는데 한 달 내내 상승하거나 한 달 내내 하락하거나 이런 모습인데 그죠? 지금도 보시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요. 이게 올라갈 것 같나 전체적으로? 저도 지금 일봉 분석을 같이 한번 보는데 이게 과연 위에처럼 올라가는 모양인가? 선물 변동폭이 너무 크니까 올라간다고 보더라도 올라가는데 베팅하기 힘들고 내려간다고 보기에도 또 힘들고 지금 충분히 많이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또 내려온다고 보는데 지금처럼 하루 이틀 정도 내리고 나서 또 쳐올려 버리고 하루 이틀 내리고 나서 이틀 살짝 내리더니만 이틀 만에 다시 또 고점을 돌파해 버리고 요걸 기준가로 했을 때 왔다 갔다 하다가 돌파를 하고 다시 왔다 갔다 하다가 또 돌파해 버리고 270 작년 12월 달에 270에서 한 달 반 만에 지금 306까지 올렸다. 그죠? 대충 계산했을 때 36포인트 정도. 한 달 반 만에 36포인트를 올리는 경우
좀 이게 굉장히 보기 드문 케이스인데 이런 케이스들이 지금 계속 시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해결책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좀 명확하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면 좋겠는데 여러분들이 봐도 좀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잘 모르시는 분이 봐도 너무 시장이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까? 시장이 너무 급하게 오르고 급하게 내리고 올라가는데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는데 어떠한 원칙을 가지고 떨어지지 않고 어느 정도 예측은 가능하지만 그 예측이 맞다면 돈을 벌 수 있지만 틀리다면은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고 내려간다고 싶은데 내려간다 여기 맞고 떨어진다 하는데 막상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려고 하면은 엄청난 공포를 심어주죠. 공포를. 이게 옵션이니까 생기는 공포지 그죠. 옵션이기 때문에 생기는 공포가 엄청나게 커지고 있고 그래서 지금 계속 대응을 합시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지금 예를 들면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사실 여기서 콜을 잡았다고 치면은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서 계속 보유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왜? 이렇게 이틀만 급락이 해버려도 60% 정도 70%까지 깨져버리거든요. 고점에서 60~70%가 손실 나버린다는 얘기죠. 그 상태에서 다시 올라간다 쳐도 지수는 돌파했지만 잘해봤자 본전밖에 안 되는 거죠. 자, 일단 다음 주도 이제 다음 주 남았는 시간이 월, 화, 수, 목요일 4일 뒤에 바로 설날이 들어갑니다. 위클리 같은 경우에는 목요일 만기까지는 볼 수 있겠다. 그죠? 위클리 만기까지는 볼 수 있겠다. 내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내일은 잘 모르겠어요. 화요일은 대충 월요일 날 모습을 보면 화요일은 예상할 수 있는데 지금 월요일 모습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전날 아침에 급등했다가 이렇게 마감했거든요. 이런 모양이거든요. 하루 종일 모습이. 근데 야간장이 조금 여기서 약간 올랐단 말이죠. 그럼 여기서 다시 이렇게 올리는 거냐 이거냐 둘 중에 하나겠죠. 지금 모습상으로는 두 번째 이 모습이 저는 조금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한데 미국이 또다시 추가로 올랐고 전날 미국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금요일날 또다시 올랐잖아요. 그죠? 미국은 이런 모습이에요. 지금요.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금요일날 올랐던 것을 다 까먹고 마감했고 다음날 갭상승이라고. 그럼 미국이 이거 오른 만큼 우리나라는 반영을 전혀 못했어요. 그죠? 선반영을 못했어요. 이날 오르는 것도 뭡니까? 갭 상승하는 거로 반응을 해야 되니까 실제로 우리나라로 치면은 우리나라 주가가 여기가 아니고 여기 있어야 되지 그죠?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 거죠. 뭐 308 정도에 출발해야 된다. 정상이다 그죠? 미국 주가 미국 장을 우리나라 장으로 대입하면은 우리나라는 월요일날 아침에 308 정도로 출발해야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304 정도에 출발할 거란 말이죠. 이거는 306에 대한 저항보다도 떨어지는 거죠. 미국은 이틀 연속 상승인데 우리나라는 상승했다가 꺾여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위냐 아래냐 분간하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예. 또 여기에 따라서 현재 양압이 8이 넘습니다. 지금 적정한 양압은 얼마입니까? 이것보다 1 아래 떨어져야지 그죠? 1포인트는 아래 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설날이 끼어있고 언제 풀이를 이번 주에 뺄지를 모르겠다 그죠? 월, 화, 수, 목 골고루 뺄 수도 있고 월요일 괜찮다가 화, 수, 목 뺄 수도 있고 월, 화 안 빼다가 수, 목 뺄 수도 있고 뭐 언제 뺄지를 모르겠지만 하여튼 굉장히 위험해 보이기도 하고 설날이 있는데 지금 설날 앞두고 나서 괜히 어설프게 매매하셔가지고 손실 내지 마시고요. 조금 조심하시면서 좀 대응을 좀 할 수밖에 없는 걸로 보입니다. 대응력이 없는 사람들은 이제 상승 아니면 하락밖에 없지 그죠? 베팅할 수 있는 방법이 위냐 아래냐 확률은 2분의 1이다 그죠? 예, 50% 확률로 위냐 아래냐를 판단 내려야 되는데
지금 분위기상으로 갔을 때는 당연히 위로 가는 게 조금 더 편해 보이겠지, 그죠? 계속 올라가는 상황이니까. 저는 그런 식의 확률이 50%밖에 안 되는 확률을 가지고는 분석을 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도로 80%, 70%, 80% 정도의 확률이 생길 때까지는 다음 주도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장중에 대응만 해도 돈을 충분히 버는데 굳이 뭐 찍어서 위다 아래다 판단 내려봤자 맞지도 않을 거, 그죠? 맞지도 않을 거 판단 내려봤자 편 의미는 없어 보인다. 자, 이번 주는 그냥 이렇게 대응을 하자고 하고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마땅히 여러분들한테 상승 하락을 얘기 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올라가는 시장을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올라갈 때 올라간다라고 얘기하는 게 편하거든요. 제가 제일 편한 거는 이거 계속 올라갑니다 얘기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내일 떨어지더라도 그 다음날 또 올라가 버리면 어떻습니까? 보세요. 내 말이 맞죠?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죠? 잡았을 때 손실 났다가 나중에 올라가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잡았을 때 최저점이어야 되고 내가 잡았을 때 올라가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의미가 없는 대응이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쯤으로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는 자신 없는 분들은 매매를 가급적이면 자제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1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1월 17일 날 조심하라고 얘기했지, 그죠? 이게 1월 달 초에 제가 얘기했습니다. 1월 16일도 굉장히 위험했었고요. 1월 17일도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뭐 말 그대로 잘못 잡았으면 큰일 나는 거지, 그죠? 그리고 1월 말이 좀 위험하다고 제가 얘기 드렸죠. 그게 아마 다음 주일 것 같은데, 뭐 돈을 벌기에 어려운 시장은 아니지만 좀 잡을 수가 없다, 그죠? 메이저들이 올리겠다고 마음먹으면 올리고 내리겠다 마음먹으면 또 내리니까 좀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시초가를 보고 그리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보내시기 바라고요.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